대한민국입니다. 중국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중국 인민군 제복을 입고 우르르 행진을 하면서 깃발도요. 중국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오성홍기가 아니라 중국 군대에서 쓰는 인민해방홍기를 휘두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주 오곡나루 축제인데요. 이게 리허설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행사고 한국관광공사가 섭외를 한 거예요. 한국관광공사가 뒤늦게 해명한답시고 리허설을 안 해서 걔네들이 뭘 할지 몰랐다라는 게 해명인데 그렇죠. 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뭘 할지 모르고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이 섭외한 측이 당연히 책임지는 거예요. 리허설 안 한 것도 자기들 책임입니다. 관광공사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 중국 문화 교류로 섭외를 했다는데 중국군 행진 영상이 왜 상영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대 리허설은 안 했다 쳐요. 영상은요 틀기 전에 보통 다 체크해 봅니다. 이런 행사하면 그렇죠. 어떤 영상 트는지 왜냐하면은 뭐 이상한 영상 잘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군 행진 영상이 우리나라 축제에서 왜 틀어지는지도 전 잘 모르겠고 예. 제복을 입고 우르르 나와서 인민해방공기를 휘둘렀다? 이거 만약에 일본이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요. 네. 우리나라 행사에서 보수정부 때 축제에서 일본 군복 입고 자위대 뭐 깃발 휘둘렀다고 하면 대한민국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열받고 있는데 왜 이거 이렇게 조용히 잠잠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모케인이? 여주에서 이 행사를 기획한 것 자체가 여주가 뭐가 유명합니까? 거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쌀 같은 거를 우리 한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운송을 하잖아요. 여주 쌀이 임금님 진상으로 이제 이 한강을 통해서 그거를 재현하는 게 일단 메인 테마인 행사예요. 거기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와서 이거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우리가 그런 어떤 도강이라든가 뭐 수운 같은 개념을 이야기할 때 얘네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군이 상륙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걸 연출한 거예요. 중국 애들은. 그걸 당한 겁니다, 지금. 아니 이게 무슨 국방 행사로 각국의 군대를 초청해서 같이 뭐 의장대 사열하고 하는 행사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 심지어는 지금 온라인에 속속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팀이 연습을 한 건지 다른 사람들이 했는지는 몰라도 서울 한강에서 있잖아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중국 제복 입고 막 이렇게 군대식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 영상도 나오고 있어요. 아, 미쳤다. 이게 대한민국 분위기가 리짜이밍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셰시의 속국으로 기울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친중으로 기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야, 저 지금 제복을 입은 저 두 사람이 있고 행진하는 영상을 보고 있고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 국민의힘에서 물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반드시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여주가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여주는 호스트지만 요 섭외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관광공사 중국 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 중에서 중국 상대로 일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한 거예요. 이거는 그 팀이 단순히 중국과 우호 이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봐야 돼요. 저거 보세요. 저 지금 한강인 것 같죠? 미쳤다. 이게 한강에서 시민들이 편히 쉬는 여의도 공원인 것 같은데. 야, 군이 상륙하는 느낌이네요. 와, 저거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보면 좀 위압감을 느끼고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일단 눈빛도 너무 이상하고. 뭐 하는 거죠, 저거?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에서 저걸 왜 해야 왜 돼? 저러고 있는 거죠? 왜 해야 돼?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이고 리짜이밍이 셰시의 속국처럼 굴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변에서 항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저건 뭐 군복 입고 저러고 있는데 선량한 시민들이 가서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게 뭔지도 모를 거야. 뭐지? 진짜 중국 군인가 막 이럴 거잖아요. 일단은 오성홍기는 아닌가요? 빨간 깃발이 있긴 한데 무슨 깃발이지 저게? 뭐라고 막 써놨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글자를 써놓은 거네. 빨간 깃발에 뭐라고 쓴 거지? 잠깐 한번 멈춰 주시겠습니까? 깃발 보일 때 글씨가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또 홍콩 유학파 출신의 예. 오케이님이 네 깃발이 근데 빨리 나붙껴서
예, 좀 가려진 글자가 많긴 한데 음. 무슨 뭐 소년 이렇게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할매들이긴 한데 청소년 공원 뭐 오른쪽은 예. 그거고요. 왼쪽은 저게 무슨 뭐라고 앞에는 쓴 거죠? 지명인 무슨 네. 로인 것 같고 네. 건자도 보이고요. 네. 건주 그 뒤에 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자기들의 선전 구호예요 이게. 예. 뭐 하는 거지? 저걸 왜 여기서 하지? 왜 이해가 그러는 안 거야? 되네. 너무 불쾌하네 진짜. 이렇게 조금씩 먹히는 거예요. 조금씩 서서히 먹히는 거야. 지금 저거는 약간 한국의 청소년들 상대로 뭔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저거 뭐 중국 공산당 구호라는 말도 댓글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에 하나 일본 사람들이 저 자위대 제복 입고 저랬대 해서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난리 나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 나지. 나라 뒤집었지? 그냥 정부를 까지 그것만 가지고 정부를 까지 왜 그런 걸 지금 허용을 하냐 그러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저거 할 수 있어요. 베이징 가서 못하지. 다 잡혀갈 거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라져요. 사람이 지워진다고 거기서는. 쥐도새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디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바보 돼서 나온다고. 그리고 어디서 뭘 당했는지도 알 길이 없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홍콩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국경 넘어갔는데 실종이 된 거야. 네. 그런데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왔는데 사람이 약간 좀 가 있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부가 친중 정부다, 셰셰 리짜입니다 하는 게 여러분 이런 명확한 증거들 윤석열 정부 때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중국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규탄하는 게 혐중이고 극우인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간첩법이 필요 없는 게 맞네요. 간첩법 필요 없네 그냥. 간첩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 대놓고 하면 되니까. 그냥 문 다 열려 있어 지금. 문 열려 있어. 간첩법 필요 없어요. 뭘 해도 지금 뭐 어떻게 간첩법 가지고도 처벌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네 지금. 저 영상 목요일에 아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이제 목요일 지났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겠네요. 오늘 했고. 예.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누가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예 영상을 틀었으면 저거, 좋겠습니다. 영상을 예. 틀고 보여주면서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누가 틀지 뭐 우리 머릿속에 엄두에 는 사람이 있긴 하잖아. 김민수 최고위원이 틀겠죠. 네. 예. 틀고 이제 화요일날 여기 와가지고 썰 풀어주시면. 네. 예. 와 저거 뭐냐. 지금 다 김호지가 촬영한 거 아니냐. 이게 김호지가 이런 거 돼버렸는데. 김호지가 약간 관상이 거기까지만. 관상이 그런 걸 네. 잘 하겠다. 예. 고마워요 브레이크. 네. 예. 왜냐면 법적으로 또 시간이 피곤해.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막 중국 비판했죠. 네. 이게 있잖아요. 큰일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저희 다 징역 5년이에요. 예. 깜빵 가서 5년 썩고 나와야 돼. 그 아까 꼭꼭 하는 그 서영교가 네. 포함된 아마 대표 발의죠. 민주당에서 특정 국가나 뭐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 발언을 사회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다분히 반중 시위를 노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반중 정서 또 자유대학이 주최하고 있는 반중 시위 등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다. 정말 아픈 약점이다라는 건데요. 중국인 욕하면 징역형, 최대 징역 5년.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온갖 온라인 커뮤니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여기 보면은 법안에 알 써 있어요. 네. 그 참깨 들깨 뭐 그거 있잖아요. 뭔지 네, 아시죠? 예, 참깨 들깨 뭐 이거 있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노래. 예, 뭐 아무튼 뭐 그게 정확한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만 네. 또 제가 이 채널에 또 영향 끼치면 안 네. 되니까 예, 참깨 들깨 송이 있는데 그거를 적어놨어요 법안에. 예시로. 예,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이제 바로 5년형 나오는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반대로 머킹 USA 이거 또 처벌할 겁니까? 그것도 이 법안에 적어요. 그러니까 예? 나나 USA 하면서 욕하는 거나 네, 양키 FUSA. 고홈이나 예, 양키 고홈 이런 거 다 특정 국가 미국에 대한 혐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죠. 왜 중국에 대해 중국 얘기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딱 아예 중국에 대해서만 만든 법이야.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주한 중국 대사나 예. 시진핑도 그렇고 한국 내 뭐 중국 관련된 가짜 뉴스나 음해에 대해서는
뭐 처벌 강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멘트를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예. 이게 마치 옛날에 사대주의 때 중국의 사신들이 우리나라 사대주의 관료들한테 뭐 지엄한 뭐 청나라 황제의 명이다 하면서 막 지시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켜서 너무너무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이게. 대놓고 했잖아요. 이번에 네. 에이펙 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이 양국 국민의 어떤 정서적 교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놓고 너네가 우리 지금 혐오하는 거 싫으니까 다 조져버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런 또 하명을 받아가지고 하명 입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주권이 있는 나라냐? 예? 이거 이러다가 지금 저기 뭐예요? 삼전도비 가가지고 머리 박겠어 지금. 머리 박는 건 보고 싶네. 근데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무리수를 둘수록 국민의힘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결과 여부에 따라 이재명의 재판 재개도 저는 갈린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부동산, 두 번째 키워드 반중이에요. 그렇죠. 이게 민주당 좋아해, 국민의힘 좋아해 하면은 5대5가 나와요. 거기서 누가 조금 한 5% 이기고 지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108석을 얻었어도 전국 득표율로 보면은 총선에서 5% 졌더라고. 근데 그 5% 때문에 누구는 180석이 되고 누구는 그렇죠. 100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왔다 갔다 해. 보수야 진보야 5대5예요. 여야 5대5예요. 근데 너 중국 좋아해 싫어해 친중이야 반중이야로 가면 제가 봤을 때 7대3에서 8대2 정도로 반중이 더 높아요.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비슷한 여론조사들이 봤는데 제가 가장 낮게 나온 게 70%대예요.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도, 예, 불만 이게 가장 낮게 나온 게 70%고 80% 육박한 여론조사도 봤습니다. 실제로 거의 그래. 안 그런 여론조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서 인종적 혐오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그 전에만 해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있었는데 언제 나빠졌습니까? 사드 보복할 때 그거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중국인들, 중국 인종, 중국 문화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 중국 공산당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저 나라는 저 정치 체제에 있는 한 대한민국과 평화롭게 좋게 행복하게 같이 지내기가 힘들겠구나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그때 체험을 한 겁니다. 예? 한한영이니 뭐니 말이 되냐고요. 한국 기업이 거기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롯데마트는요.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멀쩡히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규제 걸어가지고 영업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뭐 소방법이니 뭐 안전법이니 온갖 거 다 규제 다 가져와가지고 그냥 일단 걸어 놓는 거야. 사드 때문이라고는 안 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서 뭐 규제를 맞춘 것처럼 해도 안 풀어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이요. 거기에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고 그냥 거의 헐값으로 버리고 나왔어요. 거의 보통 중국에 투자하면요. 나중에 나올 때는요. 그 중국 내 자산 거의 못 가져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냥 완전 다 손실 나고 나온 거야. 그리고 그거는 또 중국 다른 기업이 차지하는 거죠. 그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제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BTS 방탄소년단 멤버가 팬들이랑 그 라이브 소통 방송 같은 걸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한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중국에서도 공연해주세요. 누가 외국 팬이 그랬나 봐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한국 가수들은 중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떡하냐. 방탄소년단 멤버가 토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은 중국에서 어떤 활동이나 콘서트나 공연을 못해요. 사드 때부터. 그게 근데 연예인마다 종류가 다른데 BTS는 글로벌리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BTS에 대해서는 공산당이 긁힌 적이 몇 번 있어요.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대놓고 지금 BTS랑 다른 연예인이랑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송혜교가 개념 있고 BTS는 개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아예 프로파간다를 했거든요.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그런 정치 집단이 어딨냐. 공산당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참 진짜 기도 안 차는 게 얼마 전에 별로 화제는 안 됐지만 그 북극성인가 하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이게 배우 강동원 씨와 전지현 씨가 주연인데요. 그게 이제 첩보. 예, 여기서 드라마에서 전지현 배우가 자기 개인 발언이 아니에요. 드라마 속 대사예요. 대사. 중국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대사가 나와요. 전지현을 막 중국 기간지부터 해가지고 막 중국 공직자들이 이 발언 문제 있다고 하면서 한국 연예인에 대한 활동 중지가 더 세졌대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도 나오고 이제 여론 조성하는 거는 다 습근평 마음대로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요, 시진핑이 왔을 때 뭐 이번에 이재명 밑에서 무슨 문화예술위원장 하는 박진영 씨가 같이 갔잖아요. 한한령 한국인 한류 금지령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실무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진핑이 립서비스 한마디 했어. 거기다 대고 아유 황송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게 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진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공정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역 원칙을 침해하는 일일 텐데 이거 불공정한 거 너네가 이거 개선해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지. 그거를 막 아무 대답도 안 해주는데 립서비스 한마디 우리가 고개 조아리면서 빌어야 돼? 시진핑한테? 국제사회가 다 그러고 있으면 자괴감 들어도 야,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겠는데 다카이치는 하잖아. 다카이치는 홍콩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그리고 뭐 위구르니 티벳에 대해서 문제 삼잖아요. 대놓고 30분 회담하는 동안에 딱 그거 몇 년에 문제 삼고 가잖아요. 그게 주권국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일본 내에서 지지율이 80% 막 하고. 예, 70% 80% 나오는데 그러니까 60% 넘게 70% 정도 나오는데 2030이 80%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예. 열성적으로. 네.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롤 모델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돼야 돼요. 정확히. 예. 네. 예. 근데 웃긴 게 자연스럽게 주제 이동하면 요새 민노총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주제 이동을 자연스럽게 잘해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미쳤네. 네. 간만에 성질을 좀 덜 내면서. 그러니까 네. 한 3일 연속 이제 뿜어내니까 네. 조금 이제 좀 풀렸어. 저도 풀린 건 아닌데 풀린 거 아닌데 혈압에 좀 문제가 생기는 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고쳐졌어. 예. 근데 여러분 민노총이요 일본 가가지고 네네. 반 다카이치 시위하고 있어요. 아, 야.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반대 시위를 우리나라 민노총이 일본에서 왜 하냐고. 그 진행이 김호지급이라는 건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지라는 게 무슨 아예 거시기 허요 이것처럼 뭐 이게 뭐든데 다 쓸 수 있는 말이 돼버렸어. 근데 내가 희한한 게 뭔 줄 알아요? 진행이 김호지급이라는 저 댓글에 기분이 안 나쁘고 살짝 기분이 좋아. 뭔가 칭찬 같아. 야, 너 진행 거시기하게 한다. 이런 거 같아, 약간. 저 채팅 온 거 내 눈빛 보고 알았죠. 어. 내가 보다가 갑자기 픽 터진 거야. 마법의 단어가 돼버렸어. 아, 김호지만 나오면 웃기네. 큰일 났다. 와, 대박이다. 야. 근데 다시 돌아가면 예. 아니 민노총이 지금 김호지 하는 거지. 근데 민노총이 일본까지 가서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죠?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정치인이 바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이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예. 다카이치 사나의 모델로 가면 젊은 층이 열렬하게 지지해주고 그렇죠. 전국 지지도 60% 넘는다.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 트렌드거든요. 영국에서 보수당보다 훨씬 더 막 언론들이 극우라고 하는 영국 개혁당 정당 지지율이 지금 1등이에요. 네네. 프랑스 대통령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극우 대통령 나오겠다고 또 외신이 난리야. 네네.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다 극우래. 그 기준으로는 트럼프도 다카이치도 다 극우인 건데. 아 그런데 뉴욕 시장 후보는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지 알아요? 진보. 좌파라고 좀 불러줘. 좌파라고. 왜 우파는 전부 다 극우고 좌파는 아니 극좌예요. 극좌. 거기는 굉장히 극단적 급진 좌파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은 주마다 정치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국가적 트렌드는 강렬하고 강경하고 선명한 보수 주자들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예. 한국이 그걸 따라갈 바가 겁나니까 인노총이 일본까지 넘어가서 반 다카이치 산하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제가 이번 주에 쓴소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롤 모델 삼아야 될 게 지금 바로 다카이치 사나의 선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지금 트렌드에 맞다라는 거를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일단 호남에 대해서 공을 들이려고 하는 행보가 있습니다. 오늘 호남 갔는데 예. 시민단체들이 반발해서 결국 또 이 참배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거 하려고 집착 안 해도 돼요. 예. 일단 뭐 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장동혁 대표가 그런 일정을 짜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번에 광주시장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2030에서 우리 지지율이 잘 나와. 2030에서 30% 혼자 우뚝 솟아 있어. 2030에서는. 그러니까 그 청년층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기존 낡은 지역구도라든가 낡은 좌우 진영 논리로 그냥 쩔어 있는 세대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정치관을 안 가진 정말 파릇파릇한 세대들은
우리 말이 통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광주에 가는 것만 가지고도 분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우파를 이제 좀 발굴할 수 있고 해당하는 지역에 씨앗 심듯이 젊은 층들을 우파화할 수 있고 가서 이제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네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야라는 걸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방선거라서 광주시장은 우리가 못 가져오겠죠. 그런데 호남 출신의 어떻게 보면은 완전 서울이나 경기도에 완전 분들. 급진적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충분히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애정어린 조언을 드리자면 필요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어떻게 닮아가야 되냐면 영국 개혁당의 선전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냐면 광주 가는 거 오케이. 진심을 보이는 거 오케이. 근데 시민단체가 저렇게 막아섰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고개 조아리고 아유 또 오겠습니다 하는 건 옛날에 김종인이 하던 거고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조선일보 보고 동아일보 보면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하는 아무 감동이 없어. 우리가 월마다 이제 매달 간다 했어요. 그러면 광주가 5.18 정신이 너네 시민단체 거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참배하겠다는데 왜 시민단체가 막아서냐. 시민단체도 정신 차려라. 이거 광주 정신은 국민들 전부의 것이지 당신들 거 아니다라고 똑부러지게 일가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의 그냥 하나마나 흐물흐물한 행보가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이와 영국 개혁당 같은 그런 메시지고요. 맞아요. 묘지 가서 참배만 하지 말고 시장도 가고 뭐 광주에도 갈 데 많아요. 젊은 사람들 만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났어. 이 지난 대선 경선 때 한덕수 이제 당시 뭐 예비 후보가 나도 호남인 사람입니다. 거기서 망했잖아. 이걸로 진짜 우파 지지 확 꺼졌어요. 실제로 그때 여론조사 했으면 졌을 것 같아. 예. 거기서 정말 그랬거든요. 요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랑 지금 절대 굽신거리거나 혹은 뭐 굴종적인 모습 발언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뭐 내가 죄졌냐 그리고 거기가 뭔데 그게 누구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요 한 번 갔으면 됐어요. 또 안 가도 돼. 뭐 2번은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럼 뭐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거 연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도가 좋게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도 서울에 지금 제일 힙하고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동네가 저기 성수동 뭐 그렇죠. 이런 데잖아요. 예. 그 광주에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데가 있겠죠. 그럼 번화가 가서 젊은 사람들 만나고 어울리고 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될 행보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거기 집회 때문에 광주 갔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낙후돼 있죠.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젊음이 느껴지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모이는 곳이 있는데 보면은 한 서울의 한 70년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광주의 2030이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높아졌겠어요? 5.18 가서 기웃거린다고 높아졌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광주를 볼모 삼아서 지역 발전 하나도 안 시키고 맨날 참배만 하고 있는 그 광주 시민단체와 정치인들한테 2030이 염증을 느낀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저게 정답입니다. 호남 청년 만나면 돼요. 호남에 가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많이 오는데 거기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오히려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빨리 소통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 빨리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5.18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국힘 낡은 정치인들이 항상 상징의 목을 걸어. 목숨 아예 5.18 묘지 가가지고 그 비석 하나 잡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해서 잘된 정치인 한 명도 없어요. 그거 해서 선거에 도움된 정치인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광주에 갔으면 광주의 현재 그들의 삶을 같이 한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도 잘 기획할 수 있어요. 이게 조중동과 국민의힘의 이 주류 정치인들이 빠져 있는 병이 있어요. 김종인 병입니다. 그렇지. 김종인 병. 김종인식으로 정치하려는 김종인 병이 있어. 헌법에도 넣자 하는. 그건 다 지나갔어. 끝났어요. 다카이치 사나이를 롤모델로 삼아서 시민단체가 막아서면 한독수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거 오갱기도 했을까 하다가 망한 거잖아. 왜 5.18 정신을 일부 시민단체가 독점하려고 하느냐.
전 국민이 기려야 되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막느냐. 시민단체가 정신이 있으면 광주 도심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민주당한테 따져라. 이렇게 당당하게 일관할 때 정확히. 광주 출신과 추장되어 있는 그 호남 출신 사람들이 어라 이것 봐라 하면서 장동혁의 메시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 지명이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놀랐던 굉장히 나쁜 금남로일 번화가 거예요 아마. 금남로. 금남로하고 십자로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어디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금남로에서 집회를 했었고 거기 중간쯤에서 꺾어져서 가서 이제 거기 가야지 이제 좀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그냥 행보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언론들 카메라에 잡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그게 광주 어떤 주민들의 가슴에 어떤 뭐 자존심에 상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장동혁이. 그래서 왜 여기가 이렇게 지금 잘 뭐 발전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광주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답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충장로 맞는 것 같아요. 충장로. 그거를 민주당은 못 해요.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발전시켰지. 그거를 우리가 그 경쟁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정치는. 네, 여러분 오늘은 애정어린 또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조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잘한다가 아니라 더 잘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유튜브나 스피커에 존재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 안 내고 하면 좋으니까 이 정도, 오늘 정도 톤으로. 이 정도 톤으로. 오늘 정도 톤으로. 근데 화가 나잖아 또. 답답해 죽겠어. 방송 끄고 저한테 화내세요. 답답해 죽겠어.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해요. 이게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 경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의 축을 뒤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로 그 지지자가 하는 겁니다. 지지자가 지지를 세게 빡세게 하면 그 지도자들도 겁 없이 내 뒷배 든든하다 그러고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박수 치면서 응원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와중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은 지들끼리 뭐 재판 중지를 한다는지 만다는지 뭐 지지고 붓고 난리가 났어요, 박사님. 그 제가 이것저것 좀 짚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 자유파의 여론전의 승리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저 이재명 것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뭐 어차피 대통령 현직으로 있을 때는 재판은 안 되는 거니까 굳이 재판 중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재판 중지법 하는 거 추진 안 할 거야. 라고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입장을 전해왔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저께까지는 무슨 소리를 했냐. 박수현이 수석 대변인이 재판 중지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네. 대장동 1심 재판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 중지를 빨리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에서 언제 끌려 내려올지 모르겠다. 이게 어저께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에 있는 것들의 분위기였어요. 아주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 박수현이가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재판 중지법이라는 게 뭔가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이걸 국정안정법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도 아는 거야. 재판 중지법이라고 언론이 그동안 보도했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불렀거든. 이게 얼마나 정말 뻔뻔하고 쪽팔리는 입법인지를 지그들도 아는 거야. 그래서 국정안전법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한 게 어제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결국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걸 밀어붙일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것들이 뭐 여전히 190석 넘게 갖고 있으니까 밀어붙이면 법이 돼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냥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땅 두드리면 입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포기했냐. 이걸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판중지법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이 그 정권이 중지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위헌적 법률인데다가 누가 봐도 이재명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2019년에 조국이 하나 때문에 광화문에 100만 명 이상 모여서 그 국민대회와 국민혁명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 이상으로 대중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누가 참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론들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심지어 이재명이 눈치 보고 있는 족벌 언론들까지도 재판중지법은 좀 심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결국은 그 여론에 굴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의 투쟁으로 또 국민의힘의 강력한 투쟁으로 재판중지법을 좌절시켰다. 재판중지법을 중단시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것들은 어쨌든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래 필요 없는 것이어서라고 지금 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대장동 1심 재판의 판결문 717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쫙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이게 이재명 판결문이지 그게 무슨 김만배 유동규에 대한 판결문입니까? 그리고요. 네. 제가 오늘 법조계 선배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대장동은 이번에 1심이 나왔잖아요. 예. 백현동은요. 네. 로비스트가 대법원 확정 판결 유죄가 그렇지 나왔어요. 5년. 예. 그리고 백현동의 그 옹벽이 괜찮다는 보고서를 누가 썼냐? 예. 김현지가 썼대요. 시민단체 대표로서. 그렇지. 그 당시 시민단체가 네. 뭐 안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도 대장동인데 백현동이 숨어있는 킥이다. 예. 그리고 대북송금도 이화영 대법원 확정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누가 소환됐느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엔간하면 직접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보통 대변인이 처리하는데 네. 강훈식이 직접 나와서 헌법에 의해서 재판 중지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건 우리가 마지못해 이거 욕먹을까봐 법은 못하는데 재판 중단인 거 알지. 너네 이거 재판 다시 하면 안 돼라고 지금 막 지들 그렇죠. 불안하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안 그러면 비서실장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된 이재명 재판 재개 촉구 국민 서명 운동이 무지무지 중요해졌어요. 네. 예, 제가 아침에 확인했더니 5만 명 넘게 서명을 이미 벌써요?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법부는 사실 저 종북주사파들이 워낙 말도 아닌 것을 그냥 택도 아니게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네.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저게 판사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우리법 연구원이 무슨 저 인권법 연구원이 하는 것들은 다 합쳐봤자 500명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500명의 이 침묵하는 다수 판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우파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법의 합리성을 가지고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것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 뭐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린다. 내란 재판부를 만든다. 뭐 사실상의 사심죄를 밀어붙인다. 여기에 무슨 저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가져간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지. 또 검찰 해체. 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그러다가 터진 거가 전 이번에 대장동 1심 재판이라고 봅니다. 아니 판사가 이 714쪽에 거의 백서 수준의 판결문을 쓰는데 한 넉 달 걸렸대거든요. 네. 넉 달 동안에 다른 재판 다 안 하고 오로지 이 재판에만 집중해서 썼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진짜 벼르고 썼다는 거거든. 예? 그럼 이 정도의 이 법리와 사실 근거를 가지고서 중형을 딱 때려놨고 이 김만배, 유동규 그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714쪽에 이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만 718쪽이군요. 이재명 이름만 360회 가까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2페이지당 한 번씩 나오는 셈이네요. 그러면 네. 누가 이 이재명이는 무죄라고 주장하려면 이제 1,500쪽짜리를 써야 돼.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잖아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야. 이미. 네. 그래서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1심 중형은 이거는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저것들이 계속해서 재판 임기 중에 재판 안 한다는 중지법을 밀어붙이면 그야말로 법원이 다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여론전의 승리다. 그리고 이걸 후퇴하면 판사들이 야, 저 좌파 것들이 후퇴했으니까 조금 우리도 좀 사정 봐주자 이렇게 안 한다고. 판사들은 워낙 권력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밀리네? 이재명이가 밀리네? 여론조사도 보니까 뭐 국민의힘보다도 뭐 못하게 나오대? 야,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쪽팔리는 대가리 숙이기 그만하고 이제 우리도 우리 할 말 좀 하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딱 한 명의 용기 있는 판사만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두 명도 필요가 없고 네. 지금 재판을 담당하는 각급 부장 판사들이 다 자기들 임의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거라 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글렀고 대법원에서 연말 인사로 빨리 강골 판사들을 그 재판부에 배치해야 돼요. 그럼 새롭게 배당을 받은 판사가 네. 나는 이거 헌법 84조 소추는 기소 말하는 거지 재판은 중단 아니다 한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사법부 판사 경험이 없어서 네. 판사들의 심정을 제가 잘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제가 예전에 그 TVN에서 그 예능 정치 시사 예능 프로그램 그 빨간 의자라고 하는 걸 한 몇 년 5년 진행했어요. 네. 그때 그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빨간 의자 주인공으로 모시고 제가 촬영한 적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이 양형위원장이 제가 그 촬영하면서 알게 됐는데 대법원의 공식 서열은 대법원장이 1위, 법원 행정처장이 2위 이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의 서열이 양형위원장이 2위더라고. 그러니까 양형이 그만큼 중요해요. 형량이 결정하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양형위원장이 빨간 의자에 앉는 것을 계기로 대법원이 최초로 그 대법정을 우리한테 촬영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법정에 들어가서 빨간 의자 촬영을 조금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보니까 이 판사들이 있잖아요. 대법원에 복도에서 만나는 판사들은 다 부장 판사들이에요. 네, 평판사들이 없어. 그렇죠. 거기 파견 갈 정도면. 그 네. 부장 판사들이 다 비서 일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대법정으로 가는 거 메인 광장 있잖아요. 메인 거기에 김병로 대법원장 그 동상이 있어요. 아, 네. 네. 그 동상인데 그 김병로 대법원장 초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말 깍듯하더라고. 그리고 대법정을 임하는 자세가 달라. 대법정에는 함부로 못 들어간대. 법관들도 함부로 못 들어간대.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좌파 것들이 허전 무지해가지고 대법정의 법대 위에 배지들 달고 올라가서 막 기념사진 찍고 막 쇼츠 찍고 이랬잖아요. 깔깔거리고 저희가 전현희 웃고 있는 사진도 공개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판사들 있잖아요. 2,500명. 네. 인권법 무슨 이런 거 말고 2,500명의 판사들은요. 완전히 지가 짓밟히는 거야. 부글부글 끓는 거네요. 네, 완전히 짓밟혀 버린 거야. 그 수모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그 사법부의 상징이잖아요. 그 사법부의 상징이 그 택도 아닌 그 좌파 국회의원들한테 수모당하고 능멸당하고 능욕당하고 그냥 대기 상태로 있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판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재판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것들이 결국은 재판중지법을 포기하게끔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서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거 아니다. 이게 5만 명이 5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 이게 사법부 판사들에게 정말 강력한 힘이 된다. 제가 지금 서초동에 여기 올 때도 서초동 앞을 지나왔는데 그렇죠. 네. 거기 보면 판사님들 힘내세요 그러고서 화환이 쫙 깔려 그거요. 있더라고요. 판사들이요. 네. 몰래 와서 보고 가. 아, 그래요? 무슨 소리가 써 있나 하고. 아니 판사들이 그럼 그거 안 보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재명한테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의 응원이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이 사람들이 느끼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명 운동을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또 우리 멸콩 TV에도 링크 올릴 거고요. 고성국 박사님의 고성국 TV에도 이재명 재판 재개 서명 링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하지 않으신 분들 서명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밑에 저희 환신골드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 문의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이 후원 계좌를 띄워 넣었습니다.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님은 자기 한몸 희생해서 이번에 대장동 재판에서 판사가 말했어요. 유동규가 불이익 감수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신빙성이 있다고. 그럼요. 결국 유동규의 희생으로 이 대장동 성남시 수뇌부 너네끼리 다 짜고 치는 범죄였다라는 게 드러난 셈이거든요. 그 전문 용어로 동기어진.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또 논개라는 익숙한 논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유동규가 논개가 된 겁니다. 아주 많이 어려울 텐데요. 농협 계좌 띄어나왔으니까요. 저희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유동규 본부장님에게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멸콩TV가 함께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네.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일 이재명이 국회 와가지고 집단에는 여야 모아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하고 싶었을 텐데 하루 전인 오늘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렸거든요. 네. 저는 이거 체포동의안 넘어가도 무조건 기각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양동작전인가요, 박사님? 특검이 뭘 하려는 거죠, 도대체? 이거 서로 지금 뭐 좀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는 건가요? 네, 특검은 네. 지금 특검 자체가 특검 받아야 될 정도로 이게 형편없잖아요, 실력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경찰까지 가세해서 사냥개 4마리가 지금 서로 그냥 먹이를 먼저 잡아채려고 이제 경쟁하는 상황이니까 뭐라도 하나 성과를 내는 거밖에는 눈에 비이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원내대표를 영장을 청구하면 내일 이재명이가 국회 갔을 때 좀 난처해지겠다. 이거 국회 가서 여야 대표랑 같이 차도 한잔 마시면서 웃는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예 그 모임에 나가지를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 자리에 네. 이런 정무적 계산을 할 이 여유가 없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지들 벼랑 끝에 몰린 거네요.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구도 조율할 수 없는 상태야. 이런 거를 아마도 조율을 했다면 김현지가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요새 김현지가 제대로 그거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도 우리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고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세요. 직전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란 몰이에 한 그 사석으로 써갖고서 잡아넣겠다는 그렇죠. 건데 네. 이걸 징검다리로 해서 국민의힘을 전부 내란 정당으로 해서 위헌정당 소송으로 가겠다는 얘네들의 전략이 있잖아요. 해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떠들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이재명이 국회 온다고 거기 가서 차를 마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오지 말라고 명분을 줘도 이렇게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지. 예, 특검이. 저는 내일 뭐 이재명이가 와서 뭐 연설을 하든 말든 저는 뭐 우리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저는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재명이가 국회 오든 말든 알아서 하고 가라. 이렇게 태도를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대로 투쟁하는 모습 싸우는 결기를 예. 내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 그럼요. 이 또 그 주변에 뭐 이 대도 않는 뭐 언론사 출신의 논설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예우 갖추고 대화하고 해라라고 할 텐데 저는 이 비상 상황에서 우리 따라 함께 죽던가 아니면 대한민국 구하고 살던가 이런 결기와 각오 없이는 죽도 밥도 안 되고 끓는 물에 개구리로 그냥 다 죽는다고 봐요 저는. 그 추경호 대표가 24시간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밤을 꼬박 새면서 기다렸죠. 제가 엄청 칭찬했습니다. 네, 그거. 그러니까 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있는 장동혁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예요. 그런데 그 추경호 대표한테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온다고 거기 나가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제대로 투쟁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요.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에도 쓴소리 많이 하고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장동혁 대표 잘 되라고 하는 쓴소리입니다. 그리고 임기 보장이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다 어쩔 수가 있고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오히려 국민의힘의 한동훈 떨거지들이 장동혁 무서운 줄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의 결단과 각오를 기대하고 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가 아니고 여상원이나 이런 한동훈 똘마니 쓰레기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이 경각심을 가져라고 하는 취지의 논평을 했어요. 저도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을 당대표로 만든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이 책임당원들은 당시에 조건부 지지였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 자유파 국민들의 희망대로 당대표를 잘 해왔기 때문에 또 투쟁을 앞에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지지가 무조건 지지로 변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야 돼라고 하는 조건부 지지 의사를 가진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럼요. 네.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진짜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기대를 접어버리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당 지지율 다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의 폭주는 훨씬 더 가속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자유파가 과연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한 몸이 돼서 투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지난 이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결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해 줬을 것을 저도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촉구하겠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